예, 안녕하십니까. 데이빗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메틸 글루 옥살이라는 어떤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마누카 꿀에서 나오는 그 메틸 글루 옥살 성분이거든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유튜버 건강한 다이어트 마트 TV라는 뭐 구독자 9명인데 그분이 이제 마누카 꿀 효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독자 9명이니까 뭐 잘못된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닥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조회수가 4천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누카 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카 꿀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에다가 마누카 꿀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마누카 꿀이에요. 그 위에 있는 일반 꿀에 비해서 되게 불투명하죠? 이 불투명한 이유는 마누카 꿀에 들어있는 특별한 항균 작용을 하는 어떤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누카 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사이트는 헬스조선이라는 사이트의 기사고요. 마누카 꿀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예요. 보시면 뉴질랜드 마누카 숲에서 번식한 꿀벌이 만든 마누카 꿀은 항균 작용이 탁월하다고 알려졌는데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 때문에 항균 작용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메틸글리옥살이 과연 어떤 성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헬스 코리아 뉴스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MG가 메틸글리옥살이에요. 메틸글리옥살은 글리케이션 반응, 당화 반응이라고 한대요. 글리케이션 반응의 최종 물질 중 하나로 글리케이션이란 과당이나 포도당 등의 분자가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현상이 일어날 때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메틸글리옥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틸글리옥살은 간단하게 말하면 당대사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고요. 보시면 당뇨병에 대한 연구예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약을 통해서 혈당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많은 경우에 전형적인 당뇨성 합병증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낮췄는데도 합병증이 나타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혈당을 낮췄는데 도대체 왜 합병증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혈당과는 다른 또 다른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으로 연구를 한 건데요. 보시면 연구팀은 E형 당뇨 환자들한테 메틸글리옥살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당뇨 환자들한테 메틸글리옥살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냥 혈당이 높아져서 그냥 결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에 의문을 품고 쥐한테 실험을 했다고 해요. 쥐한테 메틸글리옥살을 섞은 먹이를 주자 바로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 지방 축적,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이런 당뇨병 증상이 전형적인 당뇨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체내 메틸글리옥살 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당뇨병 증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틸글리옥살이 E형 당뇨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메틸글리옥살로 인해서 E형 당뇨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메틸글리옥살이 HDL 콜레스테롤을 무력화시킨다, 파괴시킨다 라는 연구 결과예요.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담당하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틸글리옥살이 고밀도 지단백, 좋은 콜레스테롤을 무력화시킨다 그 말이죠.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포도당보다 메틸글리옥살은 4만 배나 반응성이 강해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핵심 부위를 손상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아직까지 어떻게 이렇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가 규명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마누카꿀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메틸글리옥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아시겠죠? 마누카꿀은 메틸글리옥살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 메틸글리옥살은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세균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마누카꿀을 먹고 분명히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동영상 시청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영상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약간의 그런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분들, 더군다나 그 마누카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혹 하실 겁니다. 아, 사실 그런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와인이라든지 맥주,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숙성된 콩에서 메틸글루옥살이라는 게 이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 논문은 제가 39, 40, 41번에 제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한 논문들이 많아요. 예. 더군다나 마누카꿀에서 그 메틸글루옥살이라는 거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는 줄여서 DHA라고 성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HA가 이제 컨버전, 그러니까 이제 변환이 돼서 메틸글루옥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메틸글루옥살이 어떤 제품에서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잘 모르시겠죠? 지금 메틸글루옥살에 대한 마누카꿀에서 나오는 메틸글루옥살에 대한 논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굉장한 자료들이 많아요. 방대합니다. 그냥 인터넷 구글링 해가지고요, 메틸글루옥살을 쳐보면은 마누카꿀에서 검출되는 거 내지는 기타 다른 제품에서 검출이 되는 논문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튜버는 최소한 메틸글루옥살이라는 것을 한글로 쳐가지고 그러한 뭐 다른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문사 내지는 어떤 그런 사이언스 뭐 타임스라든지 이건 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뭐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그러한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학술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히 그냥 기사로만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짜집기를 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굉장히 잘못된 정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메틸글루옥살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효소적인 측면과 비효소적인 측면. 그 효소적인 측면에서는 와인과 맥주,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소야, 콩이죠. 콩에서 이제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되고요. 비효소적인 측면에서는 꿀에서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이 두 개다가 명칭은 메틸글루옥살이지만은 효소적인 측면에서 검출되는 메틸글루옥살과 비효소적인 제품에서 검출되는 메틸글루옥살의 성분은 판약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튜버가 지금 오해를 하고 지금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컷 그 마누카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에 좋고 항염 효과에 좋고
그다음에 피부 재생 효과에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에 대해서는 이 효소적인 측면에 와인과 비어, 그다음에 빵, 그다음 소야에서 나오는 그 메틸 글루옥살이라는 그 성분, 이거에 대한 단점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마누카 꿀에서의 단점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효소적인 그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과 비효소적인 그 메틸글루옥살의 성분은 180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는 마치 마누카 꿀에서의 메틸글루옥살과 그 효소적인 제품에서의 메틸글루옥살이 마치 동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 검출된다라는 그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에서 이거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요, 학술 근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마치 본인이 검색을 딱 해보니까 이건 뭔가 좀 유튜브에 올릴 만한 소재거리가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마누카 꿀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여러 가지 그 학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잘못된 지식 습득으로 인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시청하게끔 한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독자 9명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 영상을 만들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클릭수가, 조회수가 4,000 조회수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반박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심지어 그 댓글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그 댓글에서는 잘못된 정보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뭐가 잘못됐는지. 메틸글루옥살은 꿀에서 나오는 비효소적인 메틸글루옥살과 와인과 비어, 그 다음에 빵과 콩에서 나오는 효소적인 메틸글루옥살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유튜버는 혼동해서 똑같은 메틸글루옥살의 성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은 마누카 꿀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죠.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입니다. 이 비효소적인 그 꿀에서 검출되는 메틸글루옥살은요. 예,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디하이디록스 아세톤이라는 DHA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가 이제 맞잖아요. 온도가 대략 한 35도에서 37도 정도, 40도 미만의 그 온도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화학적으로 메틸글루옥살이라는 성분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는 논문을 한두 편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 마누카 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죠. 항생제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UMF라고 부르기도 하고 MGO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MPA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각 회사마다 표기하는 수치 방법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대표적으로 UMF하고 MGO 두 개의 수치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MPI라는 이 정부 기관이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식약처 같은 어떤 정부 기관인데요. 예. 모든 양봉에 관련해서는요, MPI가 소관을 합니다. 그만큼 정부 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마누카 꿀, 양봉, 그 다음에 노야의 젤리, 뭐 기타 등등, 뭐 폴론,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1차 산업부인 MPI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웹사이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웹사이트에서 이 마누카 허니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요, 굉장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누카 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학술 근거로 논문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이 마누카 꿀에 대한 대가 그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에 따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뭐 돈을 주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러한 학술 논문은 웹사이트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한 편이라도 읽었다라면 아마 이런 영상은 그분이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영어를 몰라서 이제 그 이 한글로 번역된 어떤 기사를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영상을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선도로 이러한 정보를 올리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라든지 그 뉴스 보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마누카 꿀에 대한 모든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MPI 이제 그 테크니컬 페이퍼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그 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죽기 전에 먹어야 할 100대 음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인정하고 꿀에 대해서 뭐랄까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는데, 참 잘못된 이 정보 습득으로 인해서 참 그렇게 마누카 꿀, 저 같으면 안 사 먹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다음 장으로서는 그 에버그린 라이프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이게 사건인데 어떻게 됐냐면 2016년도에 이 회사에서 이 마누카 꿀을 판매를 했어요. 14톤이라는 그런 이제 그 양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뭐였냐면 메틸 글루옥살이라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꿀에서는 자연적으로 비효소적으로 이제 메틸 글루옥살이 검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만행을 저질렀냐면, 아까 그 제가 그 언급했듯이 효소적인 어떤 그 이 제품의 메틸 글루옥살 성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출을 한 게 있어요. 이거를 꿀에다 인위적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누카 꿀의 MGO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꿀을 판매를 했어요. 이게 뉴질랜드 식약처인 MPI에 적발이 돼서 고소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재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장이요. 결국 이 사람은 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뉴질랜드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출국 금지를 시켜놨어야 되는 건데, 되게 좀 정부에서는 좀 순진해요. 이 사람이 뭐 뭐랄까 출국하겠나, 이제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벌써 한국으로 출국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벌금형이 나왔죠. 이제 37만 불. 그러니까 뭐 뉴질랜드 달러로 이제 그 환산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한 3억 7천 정도
이렇게 벌금이 나왔는데, 물론 그 직원도, 매니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매니저도 이제 함께 이제 벌금이 나온 케이스인데, 중요한 거는 14톤의 꿀을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한 대략 한 적게 잡아도 50억 이상의 그 이제 마진을 본인이 취득을 했었는데, 고작 벌금은 3억 7천밖에 안 받았어요. 결국 10분의 1도 10분의 1 정도 밖에 이제 벌금이 처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사게 됐죠. 이런 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창피했어요. 예. 이제 여기 이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를 하고 어, 이 법을 어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 꿀에다가 인위적으로 메틸 글루옥살이라는 그런 성분을 첨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리콜을 한 상태고, 이 회사는 결국은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고 벌금 내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 처음에 이 회사가 꿀 광고를 했었을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 메틸글루옥살에 대한 그 성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이런 게 광고가 나왔고, 광고 나오는 그때부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양봉가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꿀이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식약청에서 검사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벌금형, 최종 이제 벌금형에 이제 처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꿀은 판매되지는 않고 있죠.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양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봉가들한테 꿀을 수매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러한 성분을 갖다가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꿀에 굉장히 알러지 성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틸글루옥살이라는 그런 성분 때문에 비효소적인 그 메틸글루옥살이라는 그런 성분을 지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유튜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 좋은 것만 먹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굉장히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뉴질랜드 헤럴드하고 방송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양봉가들이 붕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창피했었어요. 어디 양봉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스코리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MPI에 보면은 뉴질랜드 푸드 세이프티에 관련해서 모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존부터 쭉 있어 왔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더 이제 법이 더 강력해졌어요. 수출하는 거, 당연히 뉴질랜드는 꿀이 수입이 안 되거든요. 불법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꿀을 사가지고 해외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꿀을 다시 들고 오는 거는 불법이에요. 들고 오면 안 돼요. 꿀은 이제 반입 금지입니다. 뉴질랜드는요.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꿀을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고, 뭘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보내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양봉가들은 기존에 쭉 해왔던 비즈니스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다 양봉가들이 또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까지 규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뭐랄까 이 완전히 크게 양봉가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등록하고 뭘 절차 뭐 그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MPI 여러 가지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예전 저의 그 영상에도 제가 좀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5-16절에 보면은 마누카꿀에 있어서 HMF라고 있어요. 이게 40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남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히팅 수치예요. 히팅 열처리가 40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누카 꿀을 실질적으로 사 드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연산 상태의 마누카 꿀을 드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왜냐? 마누카 꿀을 열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25가지 마누카 꿀의 그 고유 성분 중에서 23가지, 24가지가 죽어요. 예. 그러면은 왜 마누카 꿀에다 열처리를 하느냐? 예, 이거는 제가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이제 아래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예. 꿀은 열처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업체들은 열처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그 마누카 꿀로 생각을 해요.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단가가 비싸지겠죠. 업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숙성하는 그 마누카 꿀에 비해서 수치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수치만 높으면은 다 좋은 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수치만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꿀이 아니고요. 자연산 꿀에서의 수치가 UMF로 기준으로 따지면 10에서 15 사이 이 꿀이 가장 좋은 꿀입니다. 왜? UMF 20 이상의 꿀은요, 자연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열처리되어 있는 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꿀에 UMF 10에서 15 사이의 어떤 그런 꿀이 가장 최상의 꿀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산 꿀로 드셔야 돼요. 자연산 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업체의 사장님들이 이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와요. 이 꿀에 대해서 분석 좀 해달라고. 그럼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꿀이 열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그 봉장에서 꿀을 내지는 봉장에서가 아니라 그 꿀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그 꿀을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략 제가 어떤 거 가면 38까지 올라간 걸 봤어요. 히팅 수치가 38인 그 마누카 꿀을 갖다가 굉장히 저가에 공급을 하는 업체를 본 적도 있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 그거 받아가지고 본인은 그 사장님은 그 판매하면서 뭐 판매 수수료를 먹고 장사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최종 소비자들이 그 꿀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산 꿀을 드시라는 겁니다. 자연산 마누카 꿀이 이게 굉장히 몸에 이롭고 예,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피부 재생 효과가 있고 되게 몸에 좋은 꿀입니다. 그리고 꿀은 규칙적으로 드시되 최소한 100일 이상을 드셔야지 그런 효능을 보신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타 사항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난 제 영상 마누카 꿀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까 그 유튜버가 이야기한 거는 예, 잘못된 본인의 메틸글루옥살이라는 그런 성분을 검색을 해서
그렇죠. 구분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좀 올려진 잘못된 영상이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 어떻게 좀 판박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예,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요. 댓글 말고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